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은 확실히 처리했습니다. 오후 3시 강원도 폐광촌 절벽 아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뒤집혀 있었죠. 회장님은 확실히 처리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에서 기어 나온 사람 하나, 피투성이가 된 채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한 여자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이 여자는 그날 평생 잊지 못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남자를 살리는 것. 근데 이 남자 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누군가는 이 사람이 확실히 죽길 바랐을까요? 그리고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잠깐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남자의 운명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윤서진은 또 악몽에서 깼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꿈속에서 또 그 병사가 나왔습니다. 24살 이등병.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던 그 아이요. 어머니. 가느다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윤서진은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바닥이 젖어 있었어요. 피, 아니 땀이었죠. 하지만 5년째 매일 밤 똑같았어요. 꿈에선 피였거든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피. 서진은 욕실로 가서 손을 씻기 시작했어요. 비누칠하고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52살, 군의관 중령 출신, 지금은 폐광촌 요양원 원장, 살인자, 작게 중얼거렸어요. 거울 속 여자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었어.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5년 전 그날이 생생했거든요. 군 병원 수술실. 상관인 준장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죠. 제가 하겠습니다. 장군님 상태가. 닥쳐. 내가 한다. 말리는 서진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수술이 시작됐죠. 준장의 손이 떨렸어요. 메스가 미끄러졌고요. 대동맥이 잘렸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았어요. 서진이 급히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죠. 24살 병사는 그렇게 죽었어요. 수술대 위에서 어머니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서진한테 넘어왔습니다. 준장은 서류를 조작했어요. 집도일을 윤서진 중령으로 바꿔버렸죠. 군 상부는 침묵했고요. 장례식장에서 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 시골 아주머니였어요. 하나뿐인 아들. 내 아들 살려내. 당신이 죽였어. 뺨을 맞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군의관 면허 정지 6개월. 강제 전역. 그렇게 20년 군 생활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손을 너무 씻어서 피부가 빨개졌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요양원 1층이었어요. 복도 건너편 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무시고 계셨죠. 6분, 80대가 넘은 분들이에요. 서진이 이곳에 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폐광촌에 버려진 낡은 건물을 고쳐서 요양원을 만들었어요. 사람들한테서 멀리 떨어지고 싶었거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산이 보였죠.
지리산만큼 크진 않지만 조용했어요. 여기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게 좋았죠. 원장님, 또 못 주무셨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할머니였습니다. 85세,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죠. 괜찮아요, 할머니. 일찍 일어났어요. 거짓말. 매일 새벽에 일어나시잖아요. 악몽 꾸시는 거 다 알아요. 할머니가 서진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원장님, 그만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을. 할머니, 5년이면 충분해요. 이젠 놓아줘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50이 넘은 여자가 울면 안 되니까요. 약 드시러 가세요. 아침 8시잖아요. 네네. 알았어요. 할머니가 씩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오늘은 평화로운 하루겠죠. 늘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후까지는요. 오후 2시쯤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낮잠 시간이었죠. 서진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이려고 물을 썰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쾅! 멀리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폭발음 같았어요. 손이 멈췄죠. 뭐지?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폐광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25년 군의관 본능이 깨어났죠. 사고다.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폐광은 마을에서 10분 거리였어요. 뛰어서 5분이면 갈 수 있었죠. 숨이 차올랐어요. 50이 넘으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누군가 다쳤을지도 모르니까요. 산길을 올랐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드디어 절벽 끝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절벽 아래 10m쯤 떨어진 곳에 차가 있었어요. 고급 세단. 뒤집혀서 연기를 내뿜고 있었죠. 앞부분이 완전히 박살나 있었어요. 사고가 아니에요. 서진은 직감했죠. 차가 절벽에서 굴러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밀어서 떨어뜨린 거였죠. 타이어 자국이 없었거든요. 브레이크 흔적도 없었고요. 누군가 일부러. 그때 움직임이 보였어요. 차 옆 수풀에서요. 사람이었어요. 기어가고 있었죠. 서진은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했어요. 미끄러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번엔 꼭 살린다. 중얼거렸어요. 5년 전엔 못 살렸지만 이번엔 다르다고요.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수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봤죠. 남자 하나. 5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완전히 찢어져 있었죠. 피투성이었어요.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얼굴도 피범벅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어요. 손목에 시계가 있었거든요. 고급 시계요. 롤렉스 같았어요. 구두도 명품이었고요. 이 사람 누구지? 서진은 남자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어요. 약하지만 살아있었죠. 정신 차려요. 들려요? 대답이 없었어요. 눈꺼풀이 떨렸죠. 살릴 수 있어. 서진은 남자를 업었습니다. 무거웠어요. 75kg은 좋게 넘어 보였죠. 하지만 군대에서 훈련받았거든요. 응급 후속 요령을요. 죽지 마. 절대 죽지 마. 중얼거리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등에서 남자 숨소리가 들렸어요. 가빠졌다가 약해졌다가 반복됐죠. 버텨.
조금만 더. 요양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면 놀라실 테니까요. 빈 방에 남자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상처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등에 큰 상처가 있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죠. 다리도 골절상이 있었고요. 머리는 다행히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출혈이 심했어요. 빨리 지혈하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서진은 의료 가방을 꺼냈습니다. 늘 준비해뒀거든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요. 소독약, 붕대, 봉합사, 진통제, 웬만한 건 다 있었어요. 손을 씻고 장갑을 꼈습니다. 메스를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메스가 덜컹 바닥에 떨어졌죠. 안 돼. 또 시작이에요. 5년 전 그날 이후로 수술 도구만 보면 손이 떨렸거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였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라고요.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안 나았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했죠. 진정해. 진정하라고. 이 사람은 그 병사가 아니야. 5년 전 수술대가 아니야. 여기는 내 요양원이야. 내가 살릴 수 있어. 눈을 떴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하지만 메스를 다시 집어들었죠. 이번엔 꼭 살린다.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상처 부위에 메스를 갖다 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서진은 메스로 상처 주변을 절개했습니다. 피가 솟았죠. 흡입기로 피를 빨아냈어요. 갈비뼈가 보였습니다. 3개가 부러져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폐를 찔렀죠. 기흉이에요.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질식사합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집게를 잡았어요. 뼈 조각을 하나씩 제거했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시야가 흐려졌어요. 닦을 수도 없었죠. 손을 멈출 수 없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남자 얼굴이 바뀌어 보였습니다. 24살 병사로요. 어머니, 환청이 들렸어요. 손이 멈췄죠. 안 돼. 또, 아니야. 소리를 질렀어요. 자기 자신한테요. 이 사람은 그 병사가 아니야. 나는 살릴 수 있어. 이번엔 꼭. 눈을 크게 뜨고 집중했습니다. 폐 손상 부위를 봉합했어요. 한 땀 한 땀. 군의관 시절 배운 대로요. 마침내 봉합이 끝났습니다. 갈비뼈를 고정하고 상처를 꿰맸어요. 다리 골절 부위도 부목으로 고정했죠.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서진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손을 봤어요. 피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떨리지 않았거든요. 살렸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살렸어. 눈물이 났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남자를 봤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고르게요.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죠. 살았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을까 봐요. 밤이 지나갔어요. 서진은 남자 곁을 지켰습니다. 한숨도 안 잤어요. 가끔 맥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죠. 안정적이었어요. 새벽 6시쯤 남자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서진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정신 차려요?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죠.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강원도 폐광촌이에요. 제 요양원이고요.
요양원. 남자가 고개를 돌려 서진을 봤어요. 초점이 흐렸죠. 당신은 누구죠? 윤서진이요. 여기 원장이에요. 당신을 구했어요. 남자가 천장을 다시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뭐가요? 제 이름이 누군지. 거짓말이에요. 서진은 직감했죠. 군의관 20년 하면서 거짓말쟁이 많이 봤거든요. 눈빛이 달랐어요. 멍한 척하지만 너무 또렷했죠.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름을 지어줄까요? 네. 기억 안 나면 새로 지으면 되죠. 어때요? 남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름을요? 네. 뭐가 좋을까요? 서진은 남자를 훑어봤습니다. 고급 정장의 명품 시계. 부자인 건 확실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누더기 꼴이니까요. 돌쇠? 예. 당신 이제부터 돌쇠예요. 돌쇠라니요? 남자가 황당한 얼굴을 했어요. 돌처럼 단단하게 살아남았잖아요. 차에서 떨어졌는데도 안 죽었어요. 딱 맞는 이름이에요. 저기요, 다른 이름은 싫으면 나가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자가 입을 다물었죠. 할 말이 없었어요. 나갈 곳도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돌쇠 씨. 이제 죽 먹어요. 수술했으니까 당분간 유동식만 먹어야 해요. 서진은 부엌에서 죽을 끓여왔어요. 호박죽이었죠. 남자. 아니, 돌쇠한테 떠먹여줬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먹었죠. 한 숟가락 삼키더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맛있어요. 당연히 맛있죠. 제가 끓였으니까. 서진이 피식 웃었어요. 돌쇠도 따라 웃었죠. 그렇게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돌쇠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체력이 좋았거든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죠. 서진은 돌쇠를 마당으로 불렀어요. 이제 일할 수 있겠어요? 일이요? 당연하죠.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주는 줄 알았어요? 돌쇠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55회 인생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벌 회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뭘 하면 되죠? 저기 장작 보여요? 서진이 창고를 가리켰어요. 통나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저걸 도끼로 쪼개면 돼요. 제가요? 아니면 제가 해요? 환자 살려준 사람한테? 할 말이 없었어요. 돌쇠는 도끼를 들었습니다. 평생 처음 잡아보는 거였어요. 무거웠죠. 통나무 앞에 섰습니다. 도끼를 높이 들고 내리쳤어요. 퍽! 박혔지만 안 쪼개졌어요. 도끼를 빼려는데 안 빠졌죠. 발을 통나무에 올리고 잡아당겼어요. 슥! 갑자기 빠져서 뒤로 넘어갔죠. 쿵! 엉덩이가 땅바닥에 처박혔어요. 으악! 창문에서 서진이 웃고 있었어요. 푸아, 돌쇠씨 괜찮아요? 안 웃으면 안 돼요? 미안해요. 너무 웃겨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55회 인생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서울에선 늘 긴장했거든요. 누가 뒤통수 칠지 몰라서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서진은 솔직했어요. 웃길 땐 웃고 화날 땐 화내고 뒤에서 칼 꽂을 사람이 아니었죠. 돌쇠는 다시 도끼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겠어요. 땅거미가 질 무렵 돌쇠는 장작 10개를 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서진이 나왔습니다. 고작 10개예요? 죄송해요. 저는 30분에 50개 패는데
돌쇠가 할 말을 잃었어요. 내일은 20개 패요. 추워 죽기 싫으면. 네. 저녁은 된장찌개였어요. 서진이 끓여줬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먹었어요. 6분 모두 돌쇠를 신기하게 쳐다봤죠. 원장님, 이 청년이 누구예요? 85세 김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돌쇠예요. 산에서 다쳐서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예요. 아이고, 고생했겠네. 많이 먹어요. 할머니들이 반찬을 돌쇠 앞에 잔뜩 놓아줬어요. 감사합니다. 돌쇠가 고개를 숙였어요. 재벌 회장이 할머니들한테 고개 숙이고 있었죠. 55해 인생 이런 적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진짜 감사했거든요. 밥을 먹는데 맛있었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 보리밥 한 공기, 김치 몇 쪽. 서울에선 고급 레스토랑만 다녔죠. 일식, 중식, 양식, 수백만 원짜리 코스 요리들이요. 하지만 이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맛있어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서진이 피식 웃었죠. 당연히 맛있죠. 제가 끓였으니까. 그날 밤, 돌쇠는 오랜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악몽도 안 꿨어요. 배신당한 꿈도, 칼에 찔리는 꿈도요. 그냥 푹 잤죠. 55해 인생 처음으로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돌쇠는 이제 요양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엔 마당 쓸고, 낮엔 장작 패고, 저녁엔 할아버지 할머니들 산책 도와드리고요. 서울 생활이랑 정반대였죠. 하지만 좋았어요. 마음이 편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박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그림자 복싱을 하고 계셨어요. 80대인데도 동작이 제법이었죠. 할아버지, 복싱하세요? 돌쇠가 물었어요. 옛날에 좀 했지. 젊을 때 말이야. 아마추어 선수였어. 우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자세가 영 안 되네. 이렇게 해야지. 할아버지가 자세를 잡으시는데 허리가 불편해 보였어요. 돌쇠가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히고 주먹을 턱 옆에 붙이고 완벽한 복싱 자세였죠. 오, 자네 어디서 배웠나? 할아버지 눈이 커졌어요. 돌쇠는 화들짝 놀랐죠. 실수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20대 때 복싱 국가대표 훈련 받던 거요. 아, 그냥 TV에서 봤어요. TV? TV 보고 저렇게 할 수 있나? 운이 좋았나 봐요. 얼버무렸어요. 창문에서 서진이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기억상실이라면서 복싱 자세는 완벽하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지켜보자. 다 이유가 있겠지. 그날 밤, 서울 강남, 태상그룹 본사 50층 회장실이었어요. 넓은 책상 뒤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혁, 35살 전무이사였죠. 잘생긴 얼굴에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옆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42, 비서실장이었죠. 빨간 립스틱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시체가 아직 안 나왔어요. 윤아가 말했어요. 강에 떠내려갔을 거야. 민혁이 대답했죠.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만약 살아있으면. 살아있을 리 없어. 차가 절벽에서 떨어졌어. 10m는 됐어. 민혁이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를 길게 내뿜었죠. 회장님 장례식은 언제 할 거예요? 아직 1년 지나야 사망 선고 나와. 그때까지 기다려. 그럼 회사는요? 대행 체제로 돌려. 내가 맞는 거지. 민혁이 씩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드디어 제 거네요. 회사가
유나가 민혁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 거야. 같이 만든 거잖아. 그렇죠. 오빠. 두 사람이 키스했어요. 책상 위에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준 사진이요. 민혁은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회장님, 아니 양아버지. 비웃듯 말했죠. 20년 동안 아들처럼 키워줬다고 하셨죠. 하지만 진짜 아들로 안 봤잖아요. 늘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했잖아요. 사진을 찢어버렸어요. 반으로요. 이제 다 제 겁니다. 회사도 돈도 전부. 민혁 눈빛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뭔가 흔들리는 게 있었죠. 깊은 곳에서요. 왜 나는 고아일까? 작게 중얼거렸어요. 유나가 듣지 못했죠. 다음 날 요양원에 손님이 왔어요. 검은 옷 입은 남자 셋이었습니다. 서진이 현관에서 맞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일주일 전에 이상한 사람 본 적 없으세요? 제일 앞에 선 남자가 물었어요. 40대쯤 돼 보였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상한 사람이요? 네. 50대 후반 남자요. 다친 사람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돌쇠를 찾는 거였죠. 못 봤는데요. 거짓말했어요. 망설임 없이요. 남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옷이랑 서진 옷, 그리고 돌쇠 옷도요. 남자 옷이 있었죠. 저 옷은 누구 거예요? 제 오빠 거예요. 가끔 놀러 와요. 또 거짓말했어요. 남자가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정말 못 보셨어요? 네. 정말이에요. 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죠.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혹시 보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내밀었어요. 서진이 받았죠. 대한전설 인사팀.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돌아갔어요. 차를 타고 떠났죠. 서진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뒷방으로 갔습니다. 돌쇠가 숨어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밖을 보고 있었죠.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갔어요.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저 사람들? 돌쇠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한 가지는 말해줘요. 뭐죠?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안 되는 거죠?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어요. 더 안 물어볼게요. 서진이 돌아서려는데 돌쇠가 불렀어요. 왜 저를 숨겨줘요? 모르겠어요. 서진이 대답했어요. 그냥 본능이에요. 당신 눈빛 봤거든요. 쫓기는 사람 눈빛이었어요. 억울한 사람 눈빛이었고요. 어떻게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5년 전에 서진이 피식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당분간 숨어 있어요. 제가 지켜줄게요. 돌쇠 눈이 뜨거워졌어요. 55회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했거든요. 조건 없이요.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장작이나 더 패요. 서진이 방을 나갔어요. 돌쇠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이요. 서울이 멀게 느껴졌죠.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이 안 왔어요. 명함을 꺼내서 봤습니다. 태상그룹.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재벌 아니었나요? 혹시? 서진은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태상그룹을 쳤죠. 뉴스가 쏟아졌어요. 태상그룹 김태준 회장 실종, 차량 사고로 추정, 시체 미발견, 강민혁 전무 대행체제 돌입, 사진이 있었어요. 김태준 회장 사진이요.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커졌죠. 숨이 막혔어요. 돌쇠였어요. 피 안 묻고 정장 입은 돌쇠요. 재벌, 회장, 중얼거렸어요. 그럼 저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게, 아니, 죽이러 온 거였죠. 서진은 돌쇠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췄어요. 말해야 하나? 아니, 아직 아니야. 돌쇠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자. 믿어주자. 언젠간 말할 거야. 서진은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은 안 왔죠. 다음 날 아침, 돌쇠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창문으로 보고 계셨죠. 저 청년 참 부지런하네. 맞아. 예의도 바르고 원장님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던데?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서진이 지나가다 들었죠. 할머니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쓸데없어? 원장님도 혼자 사는데 저런 좋은 남자 놓치면 언제 또 만나? 할머니, 저 남자 정체도 모르잖아요. 정체가 뭐가 중요해? 사람 좋으면 되지.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서진도 따라 웃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정체를 알아버렸거든요. 재벌 회장, 이 산골 요양원이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요. 언젠간 떠나겠죠.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러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오후였어요. 돌쇠가 창고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만들고 있었죠. 서진한테 줄 거였어요. 감사의 표시로요. 대패질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스르륵. 나무 향이 났죠. 좋았어요. 서울에선 맡을 수 없는 냄새였거든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공소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놀았었죠. 나무 깎는 소리 들으면서요. 행복했어요. 그때는. 가난했지만요. 그때 서진이 들어왔어요. 뭐해요? 아, 깜짝이야. 돌쇠가 놀랐어요. 숟가락을 재빨리 뒤에 숨겼죠. 뭐 숨겨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여줘요. 나중에요. 다 만들면요. 서진이 피식 웃었어요. 그래요. 근데 돌쇠씨. 네. 제 옷 빨아놨어요. 마르면 가져가요. 감사합니다. 서진이 나가려다 멈췄어요. 돌쇠 재킷이 걸려 있었거든요. 사고 날 입었던 거요. 피가 묻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못 버렸어요. 주머니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거 버려도 돼요? 재킷을 들어 보였어요. 아, 네. 괜찮아요. 주머니에 뭐 있나 확인할게요. 손을 넣었어요. 안주머니에 뭔가 있었죠. 꺼냈습니다. 명함이었어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글씨는 보였어요. 태상그룹 김태준 회장. 심장이 쿵 했어요. 역시. 이게 뭐예요? 아. 돌쇠가 당황했어요. 당신이 김태준이에요? 저기, 재벌 회장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돌쇠가 고개를 숙였죠.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속였어요. 기억 있으면서 없는 척 했어요. 서진은 한참 돌쇠를 봤어요. 화가 나야 했는데 안 났어요. 알아요. 네. 처음부터 알았어요. 거짓말하는 거. 그런데 왜? 다 이유 있겠죠. 묻지 않기로 했어요. 서진이 명함을 돌쇠한테 돌려줬어요. 근데 이젠 말해요. 왜 쫓기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 거예요? 돌쇠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길게 쉬었죠. 제 양아들이요. 양아들이요? 강민혁? 제가 고아원에서 데려와서 20년 동안 키웠어요. 친아들처럼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 녀석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회사가 탐났나 봐요. 그래서 차를. 네.
차량 사고로 위장해서 절벽으로 밀어버렸어요. 서진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나쁜 놈이. 비서실장도 공모했어요. 서윤아요. 둘이 연인 사이였더라고요. 증거는 있어요? USB에 녹음이 있어요. 제 방에. 돌쇠가 일어나서 짐 가방을 꺼냈어요. 피 묻은 USB를 꺼냈죠. 여기 다 있어요. 살인 지시 녹음, 횡령 증거, 전부요. 서진이 USB를 받았어요. 그럼 이걸로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저놈들 권력이 있어요. 경찰도 매수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기 평생 숨어 살 거예요? 돌쇠가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해야죠. 제대로요. 저놈들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요. 혼자서요? 그럴 생각이었어요. 바보예요? 서진이 소리쳤어요. 돌쇠가 눈을 크게 떴죠. 혼자 가면 또 당해요. 당신 믿었던 사람들한테 당한 거잖아요. 또 그럴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같이 가요. 네. 제가 도와줄게요. 복수하는 거요. 돌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왜 저를 도와줘요? 서진이 창밖을 봤어요. 산이 보였죠. 저도 당했거든요. 5년 전에요. 뭐요? 배신당했어요. 믿었던 상관한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알아요. 배신이 얼마나 아픈지요. 억울한지요. 돌쇠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그리고요. 말을 멈췄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그리고요. 당신 살릴 때 처음 느꼈어요. 내가 살린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죠. 5년 동안 악몽 꿨어요. 죽은 병사 때문에요. 근데 당신 살리고 나서 안 꿨어요. 원장님, 그러니까 죽지 마요. 절대로요. 돌쇠가 서진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요. 고맙긴요. 같이 복수하는 거예요. 저놈들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요. 두 사람이 손을 꽉 잡았죠. 복수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요양원은 조용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모두 주무시고 계셨죠. 서진과 돌쇠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일단 서울로 가야 해요. 서진이 말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하고요. 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호사, 회계사. 믿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누가 배신자인지 모르니까요. 돌쇠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였어요.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조용하게요. 서진이 손을 들어 입에 갖다 댔어요. 쉿. 돌쇠도 숨을 죽였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나, 둘, 셋, 넷. 4명이었어요. 서진은 일어나서 복도로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확인했어요. 6분 모두 주무시고 계셨죠. 김할아버지는 심장이 안 좋으셨고요. 박할머니는 치매가 있으셔서 큰 소리에 놀라면 발작하세요. 이 할머니는 산소호흡기가 필요했고요. 절대 깨우면 안 돼요. 서진은 거실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깨우면 안 돼요. 속삭였죠.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일단 쿵.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니, 부서졌죠. 4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요. 김태준 어디 있어? 제일 앞에 선 남자가 소리쳤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들이 나왔어요. 놀라서 비명을 지르셨죠. 으악! 뭐야, 이 사람들. 박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셨어요. 발작이 시작됐죠. 전쟁이야. 피난 가야 해. 치매 증상이었어요.
한국 전쟁 기억이 되살아난 거죠. 김할아버지도 가슴을 잡으셨어요. 심장약, 심장약. 서진이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할머니들 건드리지 마. 비켜. 김태준 내놔. 남자가 서진을 밀쳤어요. 서진이 바닥에 넘어졌죠.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김태준 어디 있어? 남자가 칼을 꺼냈어요. 박 할머니한테 들이댔죠. 안 나오면 이 할멈부터 찌른다. 안 돼. 서진이 소리쳤어요. 돌쇠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나 여기 있어. 오, 살아있었네. 남자들이 돌쇠를 에워쌌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죽여줄게. 칼을 휘둘렀어요. 돌쇠가 피했죠. 재빨리요. 복싱 스텝이었어요. 남자가 다시 칼을 휘둘렀는데 또 빗나갔죠. 뭐야, 이 새끼? 세 명이 동시에 덤볐어요. 돌쇠는 거실 테이블을 발로 찼어요. 테이블이 남자들한테 날아갔죠. 쿵! 한 명이 쓰러졌어요. 나머지 둘이 양옆에서 공격했죠. 돌쇠는 몸을 낮췄어요. 주먹이 머리 위를 스쳤죠. 그리고 반격했어요. 오른쪽 남자 턱에 어퍼컷. 퍼. 남자가 뒤로 날아갔어요. 왼쪽 남자 옆구리에 훅. 퍼. 남자가 구부러졌죠. 마지막 남자가 뒤에서 덤볐어요. 목을 조르려 했죠. 돌쇠는 몸을 숙여서 남자를 등으로 넘겼어요. 유도 기술이었죠. 쿵. 남자가 바닥에 처박혔어요. 서진도 움직였어요. 의료 가방에서 마취제를 꺼냈죠. 주사기에 담았어요. 일어나려는 남자 목에 꽂았습니다. 푹.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다 쓰러졌어요. 10초 만에 4명 모두 제압됐죠. 돌쇠는 숨을 헐떡였어요. 오랜만에 싸웠거든요.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20대 때 복싱 챔피언 실력을요. 괜찮아요? 서진이 달려왔어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들은요? 뒤를 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멍하니 서 계셨어요. 박 할머니는 발작이 멈췄고요. 김 할아버지는 돌쇠를 보고 계셨죠. 자네, 보통 사람이 아니구만. 죄송해요, 할아버지. 위험하게 해서요. 괜찮아. 근데 자네 복싱 실력 대단한데? 프로였나? 아, 옛날에 조금요. 돌쇠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서진이 쓰러진 남자들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 어떡하죠? 경찰 불러야죠. 그럼 당신 신분이 드러나요. 괜찮아요. 이제 숨을 때가 아니에요. 돌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놈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위험하게 했고요. 박 할머니를 봤어요. 아직 떨고 계셨죠? 이젠 끝내야 해요. 제대로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서울 가요. 지금 당장요. 네. 근데 혼자 안 돼요. 위험해요. 같이 가죠. 서진이 돌쇠 손을 잡았어요. 제가 지켜줄게요. 돌쇠 눈이 뜨거워졌어요.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서두르자고요. 두 사람은 짐을 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인사했죠. 할머니, 할아버지, 며칠만 다녀올게요. 조심해, 원장님. 그리고 돌쇠. 네, 할머니. 그 나쁜 놈들 혼내줘. 박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네. 꼭요. 돌쇠가 허리를 숙였어요. 새벽 5시. 서진과 돌쇠는 요양원을 떠났어요.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죠. 창밖으로 산이 멀어졌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곳이요. 이제 싸움터로 가는 거예요. 돌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민혁, 서윤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서울 도착한 건 오후였어요. 버스 터미널은 사람들로 붐볐죠. 돌쇠는 모자를 깊이 눌렀어요.
아는 사람 만날까 봐요. 어디로 갈까요? 서진이 물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가야 해요. 박 실장님이요. 믿을 수 있어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30년 같이 일했거든요.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으로 갔어요. 작은 식당 앞에 내렸죠. 박신의 설렁탕, 낡은 간판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이른데 노인이 나왔어요. 머리가 새하얗고 허리가 굽었죠. 남자를 보더니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실장님, 살아계셨어요? 박 실장이 달려와서 돌쇠를 껴안았어요. 눈물을 흘렸죠. 걱정했어요. 정말 많이요. 죄송해요. 연락 못 드려서요. 괜찮아요. 살아계신 게 어디예요? 박 실장이 서진을 봤어요. 이분은요? 윤서진이요. 제 목숨 구해준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실장이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셋이 안쪽 방에 앉았습니다. 돌쇠가 그날 밤 이야기를 했어요. 강민혁과 서윤아의 배신을요. 차량 사고를요. 폐광촌에서 살아난 걸요. 박 실장 얼굴이 분노로 빨개졌어요. 그 배은망덕한 놈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죠. 20년 키워줬는데 복수할 거예요, 실장님. 제대로요. 어떻게요? 증거가 있어요. 돌쇠가 USB를 꺼냈어요. 살인 지시 녹음이요. 그리고 횡령 증거도 필요해요. 제가 구할 수 있어요. 박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리팀에 제가 키운 후배가 있어요. 강민혁 비자금 정보 빼낼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30년 회장님 모셨어요. 이제 갚을 때죠. 박 실장 눈빛이 단단했어요. 서윤아 횡령 증거도 필요해요. 서진이 말했어요. 그것도 구할 수 있어요. 법인카드 내역 빼내면 돼요. 경찰은요? 제가 아는 사람 있어요. 서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수여가 나야. 누나? 영자 누나?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목소리였죠. 3년 만이다. 어디 있어? 서울이야. 서울? 뭐하러? 부탁할 게 있어. 살인 미수 사건 하나 수사해줘야 돼. 살인 미수요? 응. 태상그룹 회장 김태준. 실종됐다고 알려졌는데 살아있어. 지금 내 옆에 있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누나, 진짜예요? 진짜야. 강민혁이랑 서윤아가 죽이려 했어. 증거도 있어. 이거 엄청 큰 건데요. 알아. 위험해. 너한테 민폐일 수도 있어. 민폐는 무슨요? 누나가 3년 전에 당했을 때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얼마나 미안했는데요. 정수영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줄게요. 근데 확실한 증거 필요해요. 준비할게. 그리고 현장 체포해야 해요. 도망가기 전에요. 언제가 좋을까? 창립 기념회.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거기 모든 임원들 모여요. 돌쇠가 말했어요. 좋아요. 그때 잡겠어요. 정수혁이 대답했죠. 전화가 끊겼어요. 이제 일주일이네요. 서진이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모든 증거 모아야 해요. 할 수 있어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빠르게 흘러갔죠. 박 실장이 경리팀에서 자료를 빼냈어요. 강민혁 비자금 300억, 해외 페이퍼 컴퍼니, 부동산 매입 내역, 전부 있었어요. 서윤아 횡령 증거도 나왔죠.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 해외여행, 성형 수술비, 10억이 넘었어요. 정수혁은 CCTV를 확보했어요. 사고 당일 차량 이동 기록이요. 검은 SUV가 찍혀 있었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금요일 아침, 창립 기념의 날이었어요. 돌쇠는 정장을 입었습니다. 1년 만이었죠. 거울을 봤어요. 재벌 회장 김태준이 보였어요. 더 이상 돌쇠가 아니었죠. 준비됐어요? 서진이 문을 두드렸어요. 네. 문을 열었어요. 서진도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 투피스에 흰 블라우스요. 아름다웠어요. 잘 어울려요. 당신도요. 두 사람이 마주봤죠. 긴장돼요? 솔직히 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서진이 돌쇠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요. 끝까지요. 네. 끝까지요. 태산그룹 본사 50층 대연회장.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꽃이 가득했죠. 임원들이 샴페인을 들고 웃고 떠들었어요. 무대 위에 강민혁이 서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고요. 옆에 서윤아도 있었죠. 빨간 드레스를 입고요. 신사숙녀 여러분. 민혁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산그룹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말이 멈췄어요. 뒤쪽 문이 열렸거든요. 돌쇠가 들어왔어요. 서진과 함께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김태준 회장 아냐? 죽었다며? 살아있었어? 민혁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유나도 마찬가지였죠. 돌쇠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죠. 무대에 올랐습니다. 민혁과 마주 섰어요. 오랜만이다, 민혁아. 아, 아버지. 민혁이 뒷걸음질 쳤어요. 어떻게 죽었다고. 죽을 뻔했지. 내가 죽이려 했으니까. 연회장이 술렁거렸어요. 뭐라고? 강민혁이 회장님을? 돌쇠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한 달 전에 죽을 뻔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차량 사고 현장이요. 누가 저를 죽이려 했는지 아십니까? 강민혁을 가리켰어요. 제 양아들입니다. 20년 키운 아들이요. 헛소리. 민혁이 소리쳤어요. 그때 녹음이 흘러나왔어요. 확실하게 해. 숨통 끊어. 민혁 목소리였어요. 오빠, 이제 회사는 우리 거야. 유나 목소리도 들렸죠. 연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이건 조작이야. 민혁이 외쳤어요. 그럼 이것도 조작이야? 스크린에 서류가 떴어요. 비자금 내역이요. 300억을 빼돌렸더군.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요. 그리고 이것도요. 서유나 횡령 내역이 나왔어요. 10억을 회사 돈으로 썼어요. 명품 쇼핑, 해외여행요. 유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때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정수혁이 앞장섰죠. 강민혁, 서유나. 살인 미수, 횡령,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을 꺼냈어요. 잠깐. 민혁이 소리쳤어요. 저는 회사 전무예요. 이렇게 끌려갈 순 없어요.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추가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어요. 유나도 끌려갔죠.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돌쇠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복수가 끝났어요.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죠. 후련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했어요. 20년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아무리 배신자라도요. 서진이 다가왔어요. 손을 잡아줬죠.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연회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짝짝짝. 돌쇠는 고개를 숙였어요. 진짜 끝났구나. 며칠이 지났어요.
강민혁과 서윤아는 구치소에 있었죠. 돌쇠는 회사로 돌아왔어요. 회장실에 앉았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죠. 민혁이 망쳐놓은 거였어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 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파일을 건넸어요. 뭔가요? 강민혁 출생 기록이에요. 수사하면서 나온 거예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출생 증명서가 있었어요. 강민혁 생년월일. 날짜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날짜 35년 전이에요. 그때 생각났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이요. 20대였죠. 한 여자를 만났어요. 일용직으로 일하던 여자였죠. 잠깐 사귀었어요. 그리고 헤어졌고요. 아이 생긴 줄도 몰랐어요. 설마 출생병원을 봤어요. 익숙한 곳이었죠. 그 여자가 살던 동네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실장님, DNA 검사 결과 있어요? 아직인데요. 왜요? 해주세요. 급하게요. 저랑 강민혁이요. 네. 회장님이랑요? 빨리요. 사흘 후 결과가 나왔어요. 박 실장이 봉투를 가져왔죠.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종이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률 99.9%. 눈앞이 하얘졌어요. 민혁이 내 친아들이었어. 그동안 양아들로 키웠는데 진짜 아들이었어. 눈물이 났어요. 왜 진작 몰랐을까? 중얼거렸어요.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돌쇠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서진이 읽고는 눈이 커졌죠. 민혁이가 친아들이었어요? 네. 35년 동안 몰랐어요. 그럼 민혁이한테 말해야죠. 어떻게요? 내가 아들을 죽이려 한 사람으로 체포했는데요. 그래도 알 권리 있어요. 진실을요. 서진이 손을 잡았어요. 가요. 까치요. 구치소였어요. 면회실에 민혁이 들어왔어요. 수감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이 야위어 있었어요. 돌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왜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비웃으러 왔어요? 아니다. 돌쇠가 서류를 꺼냈어요. 유리 너머로 보여줬죠. 이게 뭔데요? DNA 검사 결과야. 민혁이 서류를 봤어요. 읽더니 얼어붙었죠. 이게 너는 내 친아들이다. 뭐라고요? 민혁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 전에 내 어머니를 만났어. 잠깐이었지만 헤어지고 나서 내가 생긴 줄 몰랐어. 거짓말. 15년 전에 우연히 고아원에서 널 봤어. 내 눈빛이 너무 낯익더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 돌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양아들로 데려왔어. 증거도 없었고 확인할 방법도 없었으니까. 민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깨가 떨렸죠. 그럼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양아들로 키운 게 아니었어요. 진짜 아들이었는데. 민혁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내서요. 제가 친아버지를 죽이려 했어요. 민혁아, 왜 몰랐을까요? 왜? 돌쇠도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 민혁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아버지라고요. 두 사람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울었어요. 오랫동안요. 1년 후 강원도 폐광촌 요양원 마당에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죠. 김태주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착착 리듬이 일정했죠. 1년 전보다 훨씬 능숙해졌어요.
여보, 손님 왔어요. 윤서진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요. 1년 전에 결혼했거든요. 조용하게요. 하객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박 실장, 정수혁 뿐이었죠. 누구예요? 박 실장님이랑 수혁 씨요. 차가 한 대 들어왔어요. 박 실장이 내렸어요. 얼굴이 좋아 보였죠. 정수혁도 내렸어요. 경위로 승진했거든요. 회장님, 실장님, 악수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단풍 구경하러요. 영자 씨가 초대했어요. 그랬구나. 태준이 서진을 봤어요. 서진이 피식 웃었죠. 깜짝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저녁이 됐어요. 마당에 바비큐 그릴을 놓고 고기를 구웠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나오셨어요. 다들 건강하셨어요. 박할머니 치매도 좋아지셨고요. 건배. 잔을 부딪혔어요. 형님,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수혁이 물었어요. 전문 경영인한테 넘겼어요. 저는 이사회만 참여하고요. 완전히 은퇴하신 거예요? 네. 여기가 좋아요. 조용하고요. 태준이 요양원을 둘러봤어요. 복싱 도장도 하나 차렸거든요. 동네 아이들 가르치고 있었죠. 민혁이는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편지 와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태준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읽어봐도 돼요? 네. 박 실장이 펼쳤어요. 아버지,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여기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매일 밤 잠이 안 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친아버지라는 걸 알고 나서 조금 위안이 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요. 출소하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아직은 자격이 없지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이너스 아들 민혁 올림. 박 실장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감동적이네요. 다음 달에 면회 가려고요. 잘하셨어요.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가고 나서요. 태준과 서진은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여보, 응? 후회 안 해요? 재벌 회장 자리 버린 거요. 전혀요. 태준이 서진 손을 잡았어요. 이게 진짜 제 인생이에요. 당신이랑 여기서 사는 거요. 저도요. 뭐가요? 당신 만나서 다시 살 수 있었어요. 5년 동안 죽어 있었는데요. 서진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병사 이제 안 꿔요. 악몽요. 정말요? 네. 대신 당신 꿈 꿔요. 저도요. 두 사람이 웃었어요. 그리고 키스했죠. 별빛 아래서요. 할머니들이 창문으로 보고 계셨어요. 저것들 봐. 나이가 몇인데 저래. 사랑이 무슨 나이가 있나? 그래도 보기 좋네. 할머니들이 피식 웃으셨어요.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았어요. 서울에선 못 보던 별들이요. 여보, 고마워요. 뭐가요? 날 살려줘서요. 2번이나요. 2번요? 한 번은 목숨을요. 한 번은 인생을요. 서진이 태준 이마에 키스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빛을 줘서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을 봤어요. 오랫동안요.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50대에 만난 사랑.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나이가 없으니까요. 배신당하고 무너졌어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옆에 손 잡아줄 사람만 있다면요. 김태준과 윤서진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일도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